지금부터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스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제 생각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지? 왜? 궁금하시죠? 지금 특히 시장에서 왜 대형주가 위험할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삼성전자, LG화학,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 특히 빅테크 대형주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현상은 또 왜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내고 살아남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절대 우리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가진 종목은 전혀 안 무너지더란 얘기죠. 안 무너져요. 오히려 수익도 나고 막 이런 날. 신기하죠. 당분간 이게 중성 테마가 좋은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 절대 몰라도 결국은 추세와 거래량만 이해하면 절대 이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시장의 리스크.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시장 상황을 전체 볼 건데, 어제 역시나 그죠, 어제? 야, 나스닥 지수가 4.74% 이렇게 되면 저도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멤버님들하고 8시 실방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역시 만만치 않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증시는 좀 안 좋아도 우리 종목은 괜찮았다는 얘기죠. 다우산업이 마이너스 3%가 떨어지든, 나스닥이 마이너스 3.7%가 떨어지든, S&P 500이 마이너스 4%가 떨어지든, 우리 증시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테슬라가 총 지금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애플이 마이너스 21%, 완전히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선물 지수인데, 많이 좀 떨어지죠. 그죠? 또 1.6%또 떨어져. 이렇게 해서 내일 나스닥을 또 장담할 수 없죠. 물론, 어제 그 미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날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될 수도 있어요. 성년님 어서오세요. 영희님 어서오세요. W님 어서오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1270원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심하게 무너졌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막 코스닥이 900피에서 400피 갈 때 환율이 1296원이었어요. 그때까지 안 왔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심하게 타격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1296피 가면 또 반등할 거예요. 그죠? 성공신하님 어서오세요. 김인식님 어서오세요. 자, IT 버블보다도 심각하다고 그러죠. 지금 미국의 거무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으로 얘기할 때 우리 증시가 지금 바닥이야 아니야 하면서 월가에서도 지금 서로 좀 헷갈리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너무 비싸다고 그러고, 골드만삭스도 아마 증시 급락할 거라고 그러고, JP 모건은 반등할 거라고. 제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알려드릴게요. 어제 특히 대형 유통수들 막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마이너스 16%, 타겟은 마이너스 24% 떨어졌어요. 야, 그 대형주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통주도 좀 떨어졌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죠. 시장이. 미증시, 우리나라보다는 미증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백도님 어서오세요. 자, 긴축에 쪼그라든 코스피, 시총 톱10, 올 평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와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전부 다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많이 파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겠죠,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파스칼님 어서오세요. 늘프레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대만서 발뺀 외국인, 그죠? 원자재 수출국으로 몰렸다. 인리 같은데, 그죠? 원자재, 왜냐면 당연히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저 나라야, 바로 저 나라. 우리 저 나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다른 데로 자기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부의 또 증시안정기금이 있어요. 10종에 증시가 너무 무너지면, 이게 좀 증시안정기금을 넣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관을 통해서 매입을 하든 연기금을 통해서 매입을 하든 이렇게 좀 매입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제가 TQQQ를 좀 조금씩 사고 있긴 한데 저도 따라 사지 마세요. TQQ 저는 하루에 그냥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냥 꾸준히 사요. 이유는 TQQQ가 너무 무너져 있어가지고 이게 세배 레버리지라 엄청 위험해요. 윤정님 오셨네요. 왜 그러냐면 이 세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러니까 나스닥 10% 떨어지면 30% 떨어진다는 얘기가 위험한데 서학개미가 이제 고점에서 많이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런 얘기고.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했죠. 지금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증권사 22개 중 13개가 신저가.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주고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 그러니까 거래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막 시장이 좋을 때는 단타 단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수수료가 만만찮아요. 단타 단기가 수수료가 엄청 좋아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증권사 영업이익이 아주 무너지고 있죠. 투자자 예탁금 자체도 60조 원이 깨졌어요. 근데 공매도 대기 자금은 커졌죠. 공매도 대기 자금 좋은 게 아니죠. 어차피 리스크인데다가
공매도 치려면 어디서 주식을 빌려왔다는 얘기잖아. 시장에 화랑이 되는 요건이 전혀 아니죠. 자, 또 하나가 겐슬러 SEC 위원장이 더 많은 암호화폐가 망가질 거라고 합니다. 테라인가요? 그죠? 테라루나가 망가지면서 겐슬러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비트코인하고 이런 가상화폐를 또 많이 활성화시킨 분이 저분이에요. 저 상장시켰잖아. 비트코인 ETF, 그죠? 그래, 캔슬러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상장이 안 되거나 폐지되거나 위험한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미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도대체 나스닥이 언제까지 떨어질 건가? 우리는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보는 건데, 자, 해외 증시를 보면 진짜 심각하죠? 이게 다우존스예요. 우리는 추세를 볼 때,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추세를 볼 때 무조건 월봉을 봐요. 가장 중요한 거죠. 단기적인 지표가 이게 다우존스인데 완전히 깨졌어요. 우리는 이거를 추세 후 상향이라고 부르고, 이걸 추세 후 하향이라고 부르죠. 엄연히 후 하향인 거예요. 그러고, 후 하향인데다가 다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진짜 미국 증시는 아주 좀 심각할 정도로 위험해요. 우리 증시까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미 증시가 그릿한 거예요. 나스닥도 전저점 계속 깨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세가 우하향인 거예요, 그죠? 장기적인 지표가 위험하고, 이 S&P 500도 마찬가지로 완벽히 우하향이죠. 지금 20개월 선도 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이든 지수든 20개월 선을 깬다는 얘기는 정말로 엄청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나리자 썸네일에서 없앤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빼는 거예요. 모나리자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미증시가 돌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벌써 처음부터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엄연히 추세가 하향인데, 자, 이런 친구들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왜 중소형주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왜 대형주, 빅테크주는 왜 무너지며, 우리는 왜 중소형 종목들 중에 투자를 해야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안 무너지고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 나스닥이 원래 얼마였었냐면, 원래 얼마였었냐면, 여기 있나? 이건 여기 없지, 이게? 원래 이렇게 6,600, 이때가 언제냐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할 때요. 코로나로 신음할 때가 6,631피였었어요. 그러면 그전엔 얼마였냐? 그전엔 정상적으로 원래 여기가 얼마냐면 9,000피. 그러니까 9,000피에서 만스닥 요 정도였어요. 그냥 9,000에서 만스닥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코로나 전 상황이야. 코로나 전 상황에 원래 9,000 스닥 만스닥, 그죠? 만스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확 무너졌네. 자, 여기서 뭐를 했냐면 여기서 기가 막힌 걸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얼마든지 달러를 자기들이 찍어내는 나라죠. 그죠? 뭐 망할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찍어내고 갚기만 하면 돼요. 이제 통화 조절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달러를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했냐면, 미국이 갑자기 양적 완화를 했어요. 양적 완화. 이거 잘 아시죠? 많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양적 완화를 했어. 그리고 시장에 돈을 이만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지만 엄청난 화랑을 맞이하게 돼요. 쫙 이렇게 엄청난 화랑. 왜? 이 돈이 풀려 있으니까 시장에. 근데 지금 뭐를 하냐면 양적 긴축을 해요. 양적 긴축.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그냥 양적 긴축을 한 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뭔 얘기냐면 회사에 있던 채권을 매입을 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요걸 멈춘 거예요. 요걸 멈춘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안 푼 것뿐이야. 근데 지금은 돈을 안 푸는 걸 떠나서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채권을 다시 풀고 돈 내놔. 그러니까 현금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유동성 자산이 갑자기 유동성 현금이 시장에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받냐? 제 생각엔 일인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돈 풀기 전에 8,000 정도가 있어. 포인트가, 나스닥 포인트가 8,000포인트, 9,000포인트 있었단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을 걷어들이니까, 아차하면 얘네들이 9,000피, 즉, 만스닥을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60개월 선이거든요. 60개월 선 수급선인데 여기가 얼마냐면 9,887포인트야. 제 생각에는 나스닥이 아마 10,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왔다 가지 않을까. 10,000포인트를 살짝 깼다 간다든가 제 생각이에요. 그냥 10,000포인트까지는 왔다 가지 않을까. 즉, 제 판단은 하방으로 열려 있다. 주식이. 미증시는. 그러니까 선물지수 무너지라는 게 하방으로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중소형 테마주를 사는 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미증시가 무너지는데도 왜 잘 버티고 있냐면 아주 쉬워요. 이건 우리나라의 코스닥 차트인데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 코스닥 차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 얼마였냐면 코스닥 차트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얼마였냐면 요렇게 900비 정도 갔었어요. 자, 860, 900비 여기 있었는데 하필 이때 뭐가 터졌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터진 거예요.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요렇게 무너졌어요, 여기까지. 반등할 뻔했는데 여기서 확 무너지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만큼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위험하면 뭐 800피, 700피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님 고맙습니다. LG엘루비전 어른님 고수 다 되셨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지만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진 않았다는 얘기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나스닥 월봉 차트인데 자 코로나가 터지고 돈을 푼 게 여기인데 여기서 10,000포인트에서 그죠? 보시게 되면 10,000피에서 이게 얼마야? 아니 9,000피에서 15,000피를 갔잖아. 거의 뭐 더블은 안 돼도 그죠? 더블은 안 돼도 한 50% 그죠? 10,000에서 15,00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조정이 오죠.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걸 걷어들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왜 잘 안 무너질까? 제자리로 올 겨 있어. 뭐 얼마나 올라갔어. 그죠? 안 그래도 예전에 800피였었는데 끼키야 200피밖에 더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잘 안 무너지는데 하필이면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빅테크주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양광 관련주 같이 이렇게 중소형 테마주가 오늘은 올라가고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또 며칠 동안 올라갔다가 또 오늘 또 강하죠. 내일은 철강주가 강할 거예요. 내일은 철강주가 강할 건데 CPTPP인가? 그 가입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철강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요게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철강주가 내일 또 강할 거고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살짝 무너진 것 같긴 해도 결국은 뭐 별로 무너진 게 없어요. 그냥 뭐 추세 좋은 친구들은 잘 버텨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증시는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뭐 얼마나 올라갔어, 그죠? 어차피 2,500포인트에 놀고 있던 거 그냥 3,000피 간 거고 뭐 4,000피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어차피 그 800피, 700피 놀던 거 끼끼야 1,000피밖에 더 갔어 뭐 1,500피 간 것도 아니고 1,500피 갔다가 800피로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끼끼야 1,000피밖에 안 갔는데 그죠? 근데 뭐 떨어질 게 없지.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테마주가 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형 테마주를 사야 되는데 여기서 저거 맨날 따라서 어떻게 손절치고 중소형 테마주 사고 어떻게 하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성장주가 되게 위험하겠죠 지금? 성장주가 위험한 거예요. 성장주가 대표적인 게 당연히 제약바이오죠. HLB는 개별주로 빠졌어요 이제. 자, 제약바이오고 당연히 메타버스 그죠? 게임, 로봇 이런 게 성장주고 전쟁이 났으니까 안 그래도 가치주가 좋을 건데 전쟁이 났으니까 식품, 뭐 수산, 비료, 사료 뭐 이런 게 강하죠. 철강 뭐 얘네들이 성장이 얼마나 성장하겠어 그죠? 철강이야 좀 그렇다 쳐도 이런 애들이 지금 엄청 강하죠. 시간 막 많이 올라가고 갑자기 태양광 이런 거 왜 강하냐면 물론 태양광 성장주 쪽이기도 해요. 왜 강하냐면 당연히 전쟁이 났으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강한데 미증시 나스닥이 무너지니까 영향을 제대로 받는 거죠 지금. 그래서 LNF가 LG엔수라고 뭐래서 강해서 LNF랑 똑같은 종목 찾으러 가면 안 돼요. 높아요 월봉에서 2차전지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셨어. 저도 언제부턴가 사다 보니까 제 포트에 가치주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제가 그렇게 초고수가 아니에요. 뭐 좀 뛰어난 실력자도 아니고. 근데 사다 보니까 가치주만 포트에 있어 지금. 포트에 있는 게 맨 가치주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내 계좌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전혀 이런 내용을 몰라도 아주 쉬워요. 이런 내용을 몰라도 그냥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에서 싼 종목이 바닥에서 추세 턴하면 사면 되는구나. 이러면 저절로 시장의 지금 이런 상황을 아예 몰라도 그냥 시장의 리스크를 다 피해가는 종목이 포트에 담겨요. 되게 쉽죠. 지금 원래 2차 전지나 메타버스나 로봇주들은 전부 다 예전에 코스닥이 1036포인트 갈 때 월봉에 다 고점을 찍었단 말이야. 저는 아예 월봉 고점 있는 걸 안 사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만 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왔을 때도 다 피해가는 거예요, 다. 신기하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있는 시장 상황도 어려우면 아주 쉬워요. 주식은 추세와 거래량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이 추세가 우상향에 뻗어 있고 이 우상향 뻗는 위치가 월봉에서 낮고 앞전에 일봉에서 매집봉이 들어와 있고 세력의 개입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은 시장이 무너지든 어쩌든 간에 다 피해가더란 얘기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 생각으로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산책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그 중수형 테마가 강한 게 이래서 강한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